자, 지금부터 우리 미적분 과정의 마지막 과정인 적분의 단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적분 과정, 특히나 이제 이과 학생들이 이 적분 너무너무 어렵다, 난 너무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오늘 배울 이 기본 연산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산을 배우면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그 문제의 유형과 결합 해주시면 사실은 이제 미적분 과정은 모두 끝난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미적분 과정의 이 적분이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 많은 교과서나 개념서들에서 이 설명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기본 개념서나 교과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이것을 변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적분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과정은 기본 연산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배경을 먼저 배울 텐데, 어떤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하면은 바로 치환 적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부분 적분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두 개로 1, 2, 3번의 번호들을 이렇게 쪼개 놓은 데는 서로 어떤 기본적인 자신이 못하는 결함을 다른 식들이 채워줄 거다라고 하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맨 처음에 공부할 건 기본형. 그러면 기본형이 아니야 라고 하면 그 결함을 채워주는 게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기본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 특성이 뭐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본형은 바로 함수의 종류가 바로 한 종류였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한 종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악함수면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그렇죠? 그리고 다항함수면 다항함수, 지수함수면 지수함수, 이렇게 함수의 종류가 한 종류였을 때만 기본 연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x의 개수, 결국에는 뭐냐면 1차식이다. 그런데 이 1차식의 특징이 뭐야? 라고 한다면 1번, 바로 상수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x 앞의 개수는 1 나와야겠죠? x 앞의 개수는 1. 바로 이 부분을 집중해서 잘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요것을 만족하는 식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본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서 만약 아니면 어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함수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면, 또는 x가 1차식이 아니라면, 혹은 1차식인데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니거나 상수항이 있다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채워주는 것이 치환적분인데, 이 치환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함수의 기본적인 차수가 1차식이 아니라면 이게 되는 거야. 1차식인데 중요한 것은 뭐다? 상수항이 있거나 and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현재 얘가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ax 더하기 b 이런 형태의 식을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 1차식은 뭐냐면 바로 x에 있는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단독으로 x만 적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 어떻게 하겠니? 라고 설명하는 게 치환적분 1번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함수의 종류가 몇 개야? 이게 되는 거죠. 함수의 식이 몇 개야? 그럼 함수의 식이라고 할까요? 바로 여기는 두 종류 이상, 두 개 이상이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죠. 함수의 식이 두 개 이상 나와서 나는 fx 곱하기 gx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또 갈라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동일 종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동일 종류냐? 그때 여기는 yes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여기가 사인이야. 그럼 여기는 코사인. 이런 것처럼 삼각함수는 삼각함수, 지수면 지수, 로그면 로그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함수의 종류가 어때?
동일 종류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치환적분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공부할 현재 이 부분적분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함수의 식이 2개 이상이 나옵니다. 함수의 식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개 이상인데 바로 fx 곱하기 gx. 그런데 이 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하면은 동일 종류가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동일 종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현재 이 동일 종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어떻다는 얘기야?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이 1번과 2번과 3번은 서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기 한번 살짝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처럼 보여준다면 요게 땅덩어리가 딱 3등분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기본형, 여기는 치환적분,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분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다는 건 기본형 문제는 기본형으로만 푸셔야 되고요. 치환적분은 치환적분으로만 문제를 푸셔야 돼요. 부분적분은 부분적분으로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로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못 판단해서 내가 부분적분을 냈는데 그걸 기본형으로 푼다거나 기본형을 냈는데 학생들이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을 문제 푼다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야 하면은 이 연산을 저 세 종류 중에서 어떤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구분을 하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적분 현재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각각의 특성이 뭔지도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이제 순차적으로 이걸 하나하나씩 한번 뜯어서 각각 계산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두 번째는 연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 하면 기본형이 있어요. 자, 기본형은 바로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미분의 역연산이다. 미분의 역연산 과정으로 값을 구해봅시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특징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특징은 지금 설명했다시피 바로 종류가 한 종류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x는 기본적으로 1차식이 돼. 1차식, 요거 그냥 x, 이거 아니야, 성립 아니다, 이거 말고요. 변수 x야. 1차식은 x면서 현재 상수항은 없고 and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x 앞에 개수가 1 나온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의 차지하는 모든 적분의 연산은 바로 이겁니다. 기본형.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이 있잖아. 그러면 이 치환적분, 부분적분도요, 결국 끝이 나면 마무리 최종 과정은 다시 기본형으로 옵니다. 다시 한번, 치환적분, 부분적분은 어느 정도 연산을 거치고 나면 마지막 엔딩은 무조건 어디로 온다? 기본형으로 온다. 그러니까 기본형의 과정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다항함수, 유리함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함수. 이거는 이미 수학2에서 배웠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y 콜 x n승이 있으면 요것을 미분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면 y'은 n 곱하기 x의 n-1승.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하, 그렇다면 인테그랄 n 곱하기 x의 n-1을 적분한다면 요거 xn승 더하기 c가 되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죠.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현재 인테그랄의 xn승을 적분한다면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xn 플러스 1승 더하기 c,
요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항함수나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나 전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세요. 단 n이 얼마면 안 돼? 그러면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요. 왜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n이 마이너스 1이면 x의 마이너스 1승은 x분의 1이잖아. 근데 얘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lnx를 미분하면 얼마 나온다? x분의 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x분의 1을 적분하면 어디로 가야 돼? 다시 lnx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x분의 1의 경우만 예외로 빼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항함수나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에 대한 적분법, 이 과정을 통해서 계산해 주시고, 여기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x 앞에 이 x라는 변수 확인해 본다면 x 앞의 개수는 1이며 상수항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과정은 워낙 쉬웠던 내용이니까 좀 참고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예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렇다면 첫 번째 뭐가 있죠? 라고 한다면 y는 2의 x승을 미분한다면 결국 이것은 2의 x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a x승이 있어요. 얘를 미분한다면 ax 곱하기 ln a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바로 무엇입니까? 인테그랄 2의 x승을 적분한다면 뭐가 나올까? 그렇다면 아하, 요거는 2의 x승 더하기 c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또 하나 봐둘 것은 그렇다면 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ax승 곱하기 ln a를 적분한다면 ax승 더하기 c가 되지 않겠느냐? 예,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가 실수배죠.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간다면 현재 AX 적분했을 때 앞에는 LNA가 실수배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AX승 더하기 C. 그렇다면 인테그랄의 AX승을 적분한다는 얘기는 넘겨주는 순간 LNA분의 1 AX승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LNA분의 C가 나올 텐데 요것도 우리가 의미상으로 어차피 하나의 상수잖아 라고 해서 이걸 적분함수 C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다만 여기 있는 C와 여기 있는 C는 값은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바로 lnA분의 2라는 값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상으로 그냥 C라고 설명해 준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적분의 과정에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 바로 이 값은 뭐죠? 인테그랄 AX승을 적분한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AX승 적분한다면 이것은 AX승 곱하기 lnA분의 1 플러스 C라고 적어주세요. 어차피 상수 C는 최종적으로 미정계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싹싹 다 모아서 전체 값을 다시 뽑아주겠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에 관련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적분법, 요거는 꼭 우리가 외워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왜 이런 값이 나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살짝 이건 지울게요. 그러면 만약에 세 번째로 LNA는 어떻게 되느냐? y equal lnx를 이건 어떻게 되지? 하는데 미분하시면 y'은 x분의 1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뭐냐면 현재 솔직히 우리는 알겠지만 원래 원시함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미분함수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의 뜻은 뭐냐면 내가 lnx야 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미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내포한 상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로 왔을 때는 y'의 x분의 1입니다 라고 할 때는 단순한 분수함수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얘는 x가 0보다 크다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테그랄 x분의 1을 적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요 x가 0보다 크다는 게 내포된 상태지만 그냥 단순하게 현재 x분의 1을 적분해 주세요 라고 설명할 때는 이 값은 단순하게 x가 0이 아니야 라는 전제조건 하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다만 하는 게 아니고 0보다 작은 쪽까지 적분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식을 적분했을 때에는 아니 x가 나오는 거는 x가 양수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바로 x가 음수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현재 이 과정엔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절대값을 왜 씌운다 했어요? 라고 하면 x가 음수인 경우의 부호를 양의 방향으로 틀어주려는 거야. 그렇다면 거꾸로 만약 문제에서 이 x가 양수예요 라고 보장을 한다면 x가 양수다 라고 약속만 해줄 수 있다면 이때는 절대값을 해줄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절대값의 의도는 바로 위에 있는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x가 음수, 다시 말하면 진수가 음수의 값이 왔을 때 그것을 음수의 보를 없애주기 위한 장치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까지가 바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적분법 내용의 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과정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라도 CF에서 선생님 저는 로그 A의 X를 적분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적분하시, 여기 요 로그 A의 X에 관한 직분을 하신 분도 있어요. 로그 A의 X. 근데 이거 미분하면 뭐죠? 라고 하는데 그 전에 얘를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lnA분의 1 곱하기 lnX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로그 AX를 미분해주면 lnA분의 1을 실수를 뽑아내면 되는 과정. 그래서 Y'은 lnA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한다면 어차피 얘는 실수 앞으로 뽑아주고 얘를 적분하는 과정. 실제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만에 하나 나온다 치면 이렇게 값을 두 개로 분리한 후에 연산하는 과정을 따라가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시고요. 이제 기본형의 마지막 과정인데 우리가 공부했던 이 기본형의 함수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삼각함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본형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다? 우리가 알고는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지수로그함수, 그 다음에 상악함수. 이렇게 딱 세 종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다항함수, 그리고 유리무리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마지막 상악함수. 오케이? 이렇게 있다. 근데 상악함수가 제일 중요한 건데 마지막 테마인데. 자, y가 sin x야. 네. 미분하면 얼마야? 그러면 코사인 x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코사인 x야. 네, 미분하면 뭐 나오죠? 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y가 탄젠트 x야. 예, 그러면 이건 뭐죠? 그러면 시컨트 제곱 x가 나온다.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시컨트 x, 코시컨트 x랄까요? 이렇게. 시컨트 x라고 합시다. 이거 미분하면 뭐죠? 라고 한다에 이거 모르면 시컨트 x, 탄젠트 x 이거 모르는 학생들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6개는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6개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y는 코시컨트 x를 미분한다면 y'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죠? y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탄젠트 x를 미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입니다 라고 우리가 미분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떨어지는 건 실제 시험에서 얘네들이 나온다는 건 극히 드물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나올 거냐 라고 한다면 사실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온다 해도 워낙 특이해서 이거는 뭐 응용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워낙 경우의 수가 단순하고 특이해서 응용이 안 돼요. 남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르면 항상 미분 과정 이 6개를 쭉 한번 써놓고 역연산으로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주제는 이걸 가지고 실제 적분으로 넘어간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주제, 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건데 첫 번째가 뭐죠? 하면 인테그랄 sin x dx는 뭘까? 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코사인 x dx는 뭐지?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탄젠트 제곱 x는 뭘까? 이게 되는 겁니다. 탄젠트 제곱 x, 기본적인 탄젠트 x를 적분하면 뭘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컨트 제곱 x, 기본적으로 사인 제곱 x는 뭘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제곱 x는 뭐지? 여섯 번째, 탄젠트 제곱 x의 적분값은 뭘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하고요. 포스트잇에다가 요 6개의 내용을 꼭 적으신 다음에요. 적분의 기본형에다가 착 붙여놓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가 적분하는 과정, 대학교 과정에서도요, 가장 많이 쓴 6개의 식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미분에서 사인 나오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분에서 사인 나온 건 바로 얘죠. 즉, 마이너스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 x야. 마이너스 사인 x를 적분하면 코사인 x가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사인 x를 적분한다는 것은 요 마이너스 넘겨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넘겨주면 마이너스 c지만 적분 상수니까 그냥 보기 좋게 그냥 c라고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c와 여기 c는 같은 값은 아니야. 여기가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됐겠지. 왜냐면 요 마이너스가 넘어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런 과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인 x를 적분한다면 이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c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뭘 미분하면 돼? 그러면 바로 사인인 거야.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거 딱 두 가지는 완벽하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코사인 x를 적분한다는 것은 바로 사인 x 더하기 c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용 중에서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형이야. 그러면 현재 탄젠트 x는 뭐다? 우리가 미분해서 탄젠트 x가 나오는 식은 있어요? 라고 하면 없어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미분 공식 중에서는 미분했을 때 탄젠트 x가 나오는 건 없다. 자, 미분해서 사인 제곱 x 나오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미분했을 때 코사인 제곱 x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3번, 4번, 5번은 뭐야? 라고 하면 기본형이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이 질문할 수 있는 게 바로 6번이죠. 아니, 얘도 기본형 없잖아. 우리 미분에서 탄젠트 제곱 x 나오는 거 있었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원입니다. 바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x를 뭘로?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식을 적분한다면 요 값은 인테그랄에 바로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로 적분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면 뭘 미분할 때 시컨트 제곱 x 나와? 바로 탄젠트. 그러니까 이것은 탄젠트 x가 될 거고, 탄젠트 x. 탄젠트 x,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c.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과정도 사실은 나는 이거 기본형 아닌 줄 알았더니만 알고 봤더니 이것도 기본형이었네 라고 판정이 딱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번과 2번, 그리고 6번의 과정은 바로 기본형. 이 6개의 값은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1번과 2번에 그리고 6번의 출처를 방금 찾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3번과 4번과 5번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칠판 정리 후 바로 치환적분에서 이 비밀도 함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넘어갑시다.